대신 이걸로는 안 될까요? 여자는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고 있던 헐렁한 티셔츠의 목 부분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뽀얀 쇄골과 그 아래로 언뜻 보이는 부드러운 언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58, 잘 나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에서 하루아침에 배달 기사로 전락한 제 인생에 이런 식의 결제 방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기막히고도 아찔한 거래의 전말 궁금하십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눅눅한 인생의 맛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야심만만 신이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꽤 이름난 레스토랑 라 루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만들어진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줄을 섰죠. 하지만 역병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텅 빈 가게에 쌓여가는 빚, 그리고 결국 제 손에 남은 것은 수억의 빚과 아내의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이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요리에 대한 자존심 대신 배달통을 짊어진 구분 등이 전부였죠. 배달 일은 치욕스러웠습니다. 헬멧 속에서 흐르는 땀은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때가 많았죠. 그 여자의 집에 처음 배달을 간 것은 석 달 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와 트러플 크림 파스타. 주문 내용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날씨에 이런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은 누굴까? 도착한 곳은 달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302호.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그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4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피부는 20대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깊은 눈매와 오똑한 코가 인형 같았죠. 하지만 그 눈빛엔 세상의 모든 그늘이 담겨 있는 듯 깊고 슬펐습니다. 처음 몇 번의 배달은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카드를 내밀었고 저는 말없이 음식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최고급 메뉴만 시켰고 집안에서는 언제나 낯선 약품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음식을 먹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갈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더 수척해져 갔으니까요. 저는 점점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저 비싼 음식을 누구에게 먹이는 걸까?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온 겁니다. 평소처럼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들고 302호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연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58,000원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카드 한도가 다 됐나 봐요. 현금도 없으세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음식은 제가 음식을 회수하려 하자 그녀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고 있던 헐렁한 티셔츠의 목 부분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카드 없어요. 대신 이걸로는 안 될까요? 그녀의 뽀얀 쇄골과 그 아래로 언뜻 보이는 부드러운 언덕의 시작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58, 이혼 후 여자라곤 쳐다보지도 않았던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이 음식 꼭 필요해요. 그녀의 애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연민과 호기심. 저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퀴퀴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일하게 닫혀있는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셔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그녀의 몸은 탄탄하고 풍만했습니다. 불에 지어 위로 넘칠 듯한 가슴과 군살 하나 없는 허리. 그녀는 제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살결이 제 작업복 바지 위로 느껴지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감싸 안고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체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그날의 거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카드 전표 대신 제 몸에는 그녀의 향기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의 배달콜을 일부러 골라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중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받고 저는 그녀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안방 문을 굳게 닫은 채 저를 맞았습니다. 행위 중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그저 저를 받아낼 뿐이었죠. 그 무표정한 얼굴과 슬픈 눈빛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저 닫힌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다 주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제 낡은 점퍼를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하였고 한때는 잘 나가는 발레리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제 질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놈은 누굴까? 나 말고 다른 배달 기사에게도 몸을 대주는 건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주문을 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무작정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 안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눈만 겨우 뜬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자. 그리고 은하는 그 남자의 입에 제가 배달했던 트러플 크림 파스타를 한 숟갈씩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맛있어? 조금만 더 먹자. 응? 그녀의 목소리는 저와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시켰던 비싼 음식들, 집안에 진동하던 약품 냄새, 그녀의 수척한 얼굴과 슬픈 눈빛, 그리고 저와의 관계.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3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음식도 겨우 넘기는 상태였죠. 남편이 유일하게 먹고 싶어 하고 또 유일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제가 배달했던 그 비싼 파스타와 스테이크였던 겁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자신의 몸을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역겨움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책감과 슬픔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한 한 마리의 하이에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녀가 팔았던 것은 몸뚱어리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마지막 사랑과 존엄성이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배달 기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배달통 대신 제가 직접 장을 봐서 끓인 따뜻한 야채 수프를 들고서요. 문을 연 은하는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수프를 들려주고 제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남편분께 따뜻한 음식이라도 더 해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 말에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해운대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달동네 한 구석에 위치한 지훈이네 집밥이라는 작은 백반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신기하게도 눈빛은 한결 편안해진 서은하였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에 편안하게 갔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가 주신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걸로 식당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깊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본 우리는 그 어떤 연인보다 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혼에 찾아온 이 기이한 인연의 끝이 어디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욕망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독한 운명과 싸워 이겨낸 한 인간의 숭고함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야심만만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